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파혼을 했습니다.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파혼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알려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이 계시는 횡성에서 나왔고요. 서울로 유학을 올 때는 큰 꿈을 안고 왔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법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판사나 검사도 멋있었지만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너무 멋져 보였죠.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볼까 고민을 하다가 어려워도 꿈을 이뤄보겠다는 마음으로 로스쿨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횡성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소농장을 하고 있어 제가 계속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한계인지 로스쿨 시험에서 2번이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면목도 없고 저도 오랜 수험 생활에 지치기도 해서 로스쿨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에 대한 로망이 계속 남아있어서 기왕 취업할 거 법무법인에 일반직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변호사는 아니지만 변호사님들을 옆에서 보좌하고 조사도 같이 진행해보고 나름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게 나름 유리하게 작용해서 저는 제법 큰 해솔 법무법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습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은 바빴지만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남편이 될 뻔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전 남친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바로 로스쿨 과정을 밟은 엘리트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남편 스케줄을 관리하고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할 때도 주로 함께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서로 좋은 감정을 갖게 됐고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룬 전 남친이 너무 위대해 보였고 멋있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콩깍지가 꼈습니다. 전 남친은 성격이 쾌활했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쳤으며 외모도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사내 커플이 되었고 일과 사랑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변호사의 일이라는 게 제가 보던 드라마나 영화와는 많이 달랐지만 가끔씩은 보람 있는 일을 할 때도 있었고 무엇보다 전 남친과 함께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전 남친 가족은 어머니만 계셨고 외아들이었습니다. 전 남친 말로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셔서 어머니께서 이혼을 하셨는데 그래도 어머니께서 사업 수완이 좋으셔서 남부럽지 않게 자라고 공부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전 남친에게 저희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고향인 횡성에서 소농장을 하시고 오빠는 경찰 공무원인데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친과 저는 주중에는 함께 일하고 주말 데이트를 할 때는 등산, 수영, 볼링 등을 하며 보냈습니다. 남친은 성격만큼이나 액티비티 활동을 좋아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쯤 지난 어느 토요일, 남친과 저는 근교 산행을 하고 하산하는데 남친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친구 말로는 저와 같이 있으면 저녁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프리하신 분이야. 자기 부담되지 않으면 엄마랑 같이 저녁 식사나 할까? 인사도 드릴 겸. 저는 살짝 걱정이 되었지만 싫다고 할 수도 없고 평소 남친 말대로라면 남친 어머니는 젊은 사람들과도 잘 소통하는 열린 분 같아서 용기를 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께서 차를 가지고 저희가 있는 곳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옷차림이 엄청 화려하셨고 목소리도 크고 화통한 분이신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를 요리조리 쳐다보셨습니다. 지연 씨라고 했나? 아들 여자친구니까 지연이라고 부르고 말 놔도 되지? 지연이는 몇 살이라고 했지? 그러자 남친이 얼른 나서서 엄마 깜빡하셨구나. 나랑 2살 차이나. 27살이야. 그러자 그래? 대학은 어디 나왔고? 전공은? 라고 물으셔서 남친이 또 저보다 먼저 대학은 엄마 알지? 그 땡땡여대 거기 졸업했고 행정학 전공했어. 라고 남친이 말하자 남친 어머니는 아니 지연이는 입이 없어? 왜 아들이 나서고 난리야?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뭘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께서 또 그런데 이제 로펌 들어온 지 1년 정도 됐다면서 학교 졸업하고 그동안 뭐 했어? 하고 물으셨습니다. 남친은 조금 전에 한 소리 들어서인지 가만히 있었고 저는 네, 저도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로스쿨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해서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법조계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법무법인에 취업을 했습니다. 라고 다소곳이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만남에 산행 직후여서 제 옷차림이나 용모도 엉망이었고 남친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그만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로펌에서 일하면서 변호사인 우리 아들 눈에 들었구만. 뭐 아직 젊은 남녀 사이 어찌 될지도 모르고 난 그냥 요즘 우리 애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얼굴이나 한번 볼 겸 하고 들른 거니까 큰 의미 두지 말고 식사하고 가요. 이러시더니 먼저 가시겠다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남친에게 어머니가 나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어쩌지? 하자 남친은 아니야. 엄마가 원래 말투가 직선적이고 성격이 급하셔서 그래. 그래도 항상 내 편이고 좋으신 분이야. 걱정 마. 이러는 겁니다. 저는 계속 남친 어머니의 찌르는 듯한 눈빛도 생각나고 신경이 쓰였지만 곧 잊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로펌은 우리나라에서 제법 큰 대형 로펌이어서 항상 일이 바빴습니다. 일하고 데이트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어찌나 빨리 흐르던지요. 어느새 남친과 사귄 지 거의 2년이 되었습니다. 남친과 저는 과도한 업무에 데이트까지 하려니 시간적인 부담과 육체적인 피로가 쌓여 차라리 빨리 결혼을 해서 늘 함께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슬슬 빨리 시집가라는 압박이 있었고요. 저희 집은 지방이고 부모님들께서 대대로 축산업과 농업을 병행하셔서 그런지 항상 저보고 30살 안에는 시집가라고 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로스쿨 도전을 못했던 거고요. 결혼 얘기가 나오자 저희 집에서는 반색을 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관연한 딸이 유명한 로펌 변호사한테 시집을 가는 거니까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못 이룬 꿈을 남편이 이룬 것이니까요. 또 남편이 하는 일을 적극 도울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결혼 얘기가 나오고 저는 남친을 오빠네 가족에게 먼저 소개했습니다. 오빠는 저와 3살 터울이었고 언제나 동생을 감싸주는 따뜻한 성품이었습니다. 새언니도 좋은 사람이어서 새언니와 저는 친자매처럼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오빠와 새언니는 저희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횡성에 계시는 부모님은 시간이 없어서 좀 천천히 인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남친 어머니께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기 때문에 결혼 허락도 받을 겸 남친 어머님께 인사 갈 날을 정했습니다. 인사 가는 날, 저는 남친을 먼저 만나서 어머니께 선물할 꽃을 한 다발 사서 남친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친 어머니는 저를 달가워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친이 결혼 얘기를 꺼내자 아니 요즘에 다들 늦게 결혼한다는데 너희들은 결혼을 왜 이렇게 서둘러? 이제 겨우 30살, 28살이잖아. 서둘러 결혼하고 후회하면 어쩌려고? 응? 사회생활도 좀 더 하고 경험도 더 많이 쌓고 사람도 더 많이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남친은 엄마, 우리 2년이나 교제했어요. 저는 지연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지연이가 일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변호사 일 하면서 지연이 도움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하고 남친이 말하자 어머니는 남친을 째려보셨습니다. 저는 남친의 말에 용기를 내서 어머니,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결혼 허락해 주시면 어머니께도 잘하고 내조도 열심히 하면서 잘 살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본심을 드러내시며 아니, 내 아들이 변호사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같은 변호사도 아니고 기껏 로펌 직원이야? 변호사가 아니면 같은 사자는 들어가야지. 의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약사 정도는 되어야 급이 맞지. 안 그래? 네 생각은 어때? 내 말이 틀렸니?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무안했습니다. 제가 비록 로스쿨에 실패했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데 남친 어머니의 말에 그동안 제 삶이 송두리째 바닥으로 내팽개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신이 확 들면서 주눅 들었던 고개가 빳빳이 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어머니, 형식적인 결혼 승낙을 받으러 어머니를 찾아뵀지만 어머니께서 그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하시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저는 이 결혼을 엎을 생각은 없습니다. 승민 씨나 제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부모님 동의 없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양가 어르신 및 가족들의 축하와 축복을 받고 결혼하고 싶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아니고 승민 씨가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약사가 아니라서 이 결혼이 주저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항상 공부 열심히 했고 사회에 나가서도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승민 씨도 만났고 사랑도 하게 됐습니다. 보여지는 결과만으로 어머니께 속물적인 평가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남친에게 승민 씨도 내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고민이 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줘. 하고 남친을 쳐다봤습니다. 남친은 일하면서 저의 단호한 모습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야 자기. 당연히 난 자기 진가를 알지. 엄마, 전 지연이 아니면 안 돼요. 결혼 허락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제 태도에 어이없어 하면서도 아들의 말을 듣고는 다시 저에게 내가 들으니까 오빠가 하나 있다던데 오빠는 뭐 하시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어차피 한 번은 치루어야 할 전쟁 같으니 꾹 참고 최선을 다하자 마음먹었습니다. 네, 오빠는 경찰대학을 나와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위로 근무하고 있고 새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저는 아예 선수를 쳐서 오빠 직함과 근무하는 곳, 새언니 직업까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에 별 말씀 없이 혼자 소리로 오빠 되시는 분이 똑똑하셨네. 결혼도 잘하셨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승민이한테 들었는데 부모님이 횡성에 사신다고? 횡성에서 뭐하고 먹고 사시는데?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는 횡성이 고향이시고 대대로 횡성에서 소를 키우는 축산업에 종사하십니다. 축산업을 하시면서 부모님과 자식들 먹을 만큼만 작게 농사도 하시고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제 말에 벌떡 일어서며 뭐? 소를 키운다고? 거기에 농사도 짓고? 라며 남친을 보고 승민아, 이 결혼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생각해봐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서로 비슷해야지. 이건 처가가 영. 그러자 남친이 엄마 왜 이러세요? 지연이 부모님 농장 엄청 커요. 직원도 많아서 거의 기업 수준이에요. 농사야 가족들 안심하고 먹으라고 유기농으로 조금 하시는 거고요. 남친은 이미 제가 얘기를 해서 저희 집 농장 규모를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남친 어머니께서 성질을 누그러뜨리며 그래? 농장이 얼마나 큰데? 뭐 몇천 평이라도 되니? 하시는 겁니다. 저는 남친 어머니 속물근성이 너무 싫었지만 빨리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기도 하고 남친 어머니 기를 좀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남친도 자세히는 몰랐거든요. 네, 어머니. 조금 크게 하십니다. 가업이라서요. 농장은 2만 평 정도 되고 횡성 한우로만 3천 마리쯤 됩니다. 그 외에 논농사, 밭농사 몇백 평 정도 되고요. 워낙 큰 살림이라서 농장이나 부모님 집에 부리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남친 어머니뿐만 아니라 남친까지 표정이 확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아이, 넌 그런 엄청난 얘기를 왜 이제야 하니? 승민이도 몰랐던 것 같은데 애가 겸손하기도 하지. 알고 보니 오빠는 경찰 간부의 친정 부모님은 대단한 자산가네. 알부자셔. 너도 똑똑한 것 같고 하시며 싱글벙글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좀 찜찜하기는 해도 통과 의리를 끝내고 구체적인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급한 게 결혼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 예약하고 신혼집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남자 쪽에서 집을 구하니까 저는 자꾸 남친에게 물었습니다.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 회사에서 가까워야겠지? 아, 그런데 우리 회사 근처가 부동산 시세가 너무 비싸서 걱정이네. 내가 좀 보탤까? 그런데 남친은 자꾸 말을 돌리더니 오늘 엄마가 저녁 먹으러 오래. 결혼 때문에 의논할 것도 있다시면서 하는 겁니다. 저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피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그날 저녁 남친 집으로 갔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예전과는 다르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손수 저녁상까지 차리셨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어머니께서 상견례 하기 전에 미리 의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불렀다. 혼수 말인데
너도 법조계에서 일하고 똑똑하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툭 터놓고 얘기하마. 사자 들어가면 열쇠 3개인 건 알지? 집, 자동차, 변호사 사무실. 다행히 니네 집이 여력이 되니 말하기 좋구나. 의사면 병원이야, 얘. 그나마 변호사 사무실은 좀 낫지. 집은 니네들 편하게 서초동 쪽에 30평대로 사면 좋을 것 같고, 승민이가 지금 회사차 그랜저 타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높게 에쿠스 정도면 될 것 같고, 변호사 사무실은 그냥 현금으로 하자. 아직 승민이 로펌에서 경력도 더 쌓아야 하고, 어차피 변호사 사무실 차리면 니네 둘이 같이 운영할 거니까 뭐 지참금이랄 것도 없지. 딸이 변호사다 생각하시면 사돈들도 좋으시겠네.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저녁 먹은 게 얹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엄마, 그건 너무 세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처갓집에서 어련히 잘 챙겨주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세세하게 종목을 정하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지연아? 이러는 겁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남친의 뜻은 무엇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 일단 부모님께 상의해보겠다고 말하고 남친과 나왔습니다. 저는 나오자마자 남친에게 아까 어머니 앞에서 말한 게 무슨 뜻이야? 우리 집에서 어련히 잘 챙겨줄 거라는 거? 승민 씨도 나한테 열쇠 3개 받고 싶은 거야? 정말 그런 거야? 하고 따졌습니다. 남친은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너무 바라시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선수 쳐서 너 구해주려고 그런 거지. 오해하지 마. 내 주변 변호사들, 내 동기들이 대부분 그렇게 결혼을 했더라고. 나도 그러고 싶다는 뜻은 아니고 다들 시작을 그렇게 하니까 금방 자리는 잡더라는 말이지. 남친은 제 눈치를 보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아니지 싶은데 그래도 부모님 도움을 조금 받으면 훨씬 빨리 기반 잡고 집도 회사 근처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요. 또 어차피 부모님도 제 결혼할 때 쓰시려고 목돈을 준비해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찜찜하지만 남친에게 어차피 부모님도 어떤 식으로든 나 결혼할 때 주시려고 장만해둔 돈이 있으니까 내가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게.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서초동의 집 정도는 장만할 수 있을 거야. 어차피 우리가 같이 살 집이니까. 하지만 난 변호사 와이프 자리 돈으로 사고 싶지는 않아.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남친과는 혼수 문제를 일단락짓고 부모님께 알리고 의논을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일단 상견례를 하고 남친 어머니와 상의해서 혼수와 예단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딸이 되고 싶었던 변호사 사위 보는데 우리 딸 아껴주라고 아버지가 다 생각하고 있다. 어차피 네 목도 있고 걱정하지 말고 결혼 준비 차질 없이 잘하고 상견례 날이나 잡아라. 안 싸돈 될 분한테 우리 딸 잘 부탁해야지.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전날 서울에 오셔서 오빠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시고 오빠네 부부와 함께 상견례를 하는 장소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서초동에 있는 고급지고 조용한 한식집이었습니다. 남친은 남친 어머니를 모시고 한정식집으로 오기로 했고요. 저희 가족이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룸은 고풍스럽게 꾸민 좌식 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의를 지키고 딸 잘 봐달라고 안쪽 상석을 비워두시고 여닫이 문이 있는 문가로 앉으셨습니다. 저는 속이 상했지만 부모님 마음을 잘 알기에 저도 조용히 부모님과 오빠 사이에 앉았습니다. 한 10분쯤 지나자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특유의 화려한 옷차림에 액세서리도 평소보다 더 신경 쓴 듯 주렁주렁 달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룸 안쪽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요. 남친 어머니는 우아한 척 옷매무새를 만지며 자리에 앉으시려 하고 저희 부모님은 앉아 계시다가 예의를 갖추시려는 듯 잠깐 일어서시며 고개를 드시는 도중 남친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아버지 눈에 불꽃이 있는 것 같았고 남친 어머니는 앉으시려다가 으악 소리를 지르며 우당탕 허둥지둥 핸드백도 못 챙기고 뛰어나가시려다가 물을 가지고 막 들어서는 종업원과 부딪혀 문 앞에서 여닫이 문과 함께 콰당 넘어지셨습니다. 들어서던 종업원도 놀라 쟁반을 놓쳐 쟁반 위에 있던 물주전자가 남친 어머니 머리 위로 엎어지고 컵들은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짧은 시간에 일어나서
남친과 저는 얼이 빠지고 순간 동작 그만인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께서 오빠에게 "저 여자 잡아라!" 하고 소리치셨습니다. 남친은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고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그저 밖으로 도망만 가시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나서서 남친 어머니를 확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포기를 하신 듯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저희 아버지께 고개를 숙이고 싹싹 비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는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빠에게 "저 여자 이번에는 꼭 잡아라. 놓치지 말고 당장 니네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집어넣어라."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가 키우는 소만큼이나 순수하시고 점잖은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남친 어머니는 오들오들 떠시며 더듬더듬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러시는 겁니다. 남친과 제 새언니만이 영문을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친이 화를 버럭 내며 자기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대접을 받을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고 오해가 있다면 푸시고 저희 어머니께 사과해 주세요." 그러는데 남친 어머니는 자꾸 남친이 더 말을 못하게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빠가 나서서 "내가 웬만하면 자네는 모르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네만 어차피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자네도 제대로 알아야 할 듯하네. 자네 어머니께서는 오래전에 큰 죄를 지으셨네. 우리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내연의 관계를 맺고 일부러 그 사실을 흘려 아저씨네 부부는 이혼하게 만들고 동거를 하다가 아저씨 이름으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아저씨 재산을 다 빼돌려 도주하셨다네. 나는 아버지 부탁으로 이 사건을 사건 담당자로부터 인계받아 자세히 조사했었지." 오빠 말을 들은 저는 놀라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친도 많이 놀란 것 같았지만 어머니를 붙잡고 "아, 그러세요? 저도 변호사로서 한쪽 말만 듣고는 그 어떤 판단도 못하겠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어머니 얘기도 천천히 들어보고 사실 확인한 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하고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엉망이 되었고 저는 충격으로 일단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서 상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의 말은 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남친과 인연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었기에 남친이 걱정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남친을 밖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친은 그 짧은 며칠 사이에 얼굴이 헬쓱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남친 어머니의 잘못이지 남친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생각에 짠한 마음을 갖고 나갔습니다. 저는 "승민 씨 괜찮아? 자기도 많이 놀랐지? 나도 정말 많이 놀랐어.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어머니는 뭐라고 하셔?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이고 사태를 수습은 해야지. 그리고 우리 관계는 천천히 생각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막상 남친 얼굴을 보니 그동안 쌓인 정이 있어서인지 말이 세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당연히 파혼 통보하고 손해배상과 아저씨 빚 정리에 대해 얘기하고 오라고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남친은 얼굴을 울그락불그락하며 화를 내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니네 집이 변호사 사위 보면서 이것저것 혼수해주기 싫으니까 아버지 친구분 일로 꼬투리 잡는 거잖아. 막말로 우리 엄마가 니네 집 돈을 가로챈 것도 아니고 네 아버지가 직접 당사자도 아니잖아." 이러는 겁니다. 그동안 남친의 행동들이 가끔씩 이해 안 가던 것들이 한순간에 확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승민 씨, 그렇게 살지 마. 난 승민 씨 어머니는 속물이라고 느꼈지만 그래도 승민 씨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평생을 걸려고 했어. 어머니 잘못이 승민 씨 잘못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네. 승민 씨 어머니 이혼한 것도 승민 씨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가 아니고 승민 씨 어머니 생활이 문란해서라며. 정말 난 승민 씨 어머니께 고마워해야 할 것 같아. 승민 씨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뻔한 걸 어머니께서 막아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승민 씨, 변호사니까 잘 알지? 내일 오빠가 관할서 경찰 대동하고 승민 씨 어머니 찾아갈 거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나오려는데 화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그리고 승민 씨도 준비해. 내가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들어갈 거니까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승민 씨한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으로 찾아와서 합의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럼 승민 씨 어머니께 말씀드려. 직접 아저씨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당연히 아저씨가 입은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하시라고. 그리고 정식으로 우리 부모님께도 사과하시라고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민 씨도 나한테 사과해.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일하고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기로 한 사이였는데 승민 씨 어머니 일로 일이 이 지경이 됐으면 당연히 나한테 미안해해야지. 어떻게 그런 태도를 할 수가 있어? 그러자 남친은 고개를 떨구고 어머니께 전할게. 먼저 사죄드리게 한 다음 어머니 집을 팔아서 재산적인 피해는 보상하도록 할게. 그러니 자기가 잘 말씀드려서 합의할 수 있게 좀 도와줘.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해. 아마 나도 주변에서들 그러니까 자기한테 열쇠 3개 받고 싶었나 봐. 미안해.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도 내가 다 할게. 다만 시간을 좀 줘. 이러는 겁니다. 저는 좋아. 그럼 내가 자리를 만들어 볼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오빠도 참석시킬 거야. 그리고 로펌은 승민 씨가 사표 내고 나가줘. 내가 나가야 할 이유 없다고 생각해. 라고 말했습니다. 남친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저씨와 부모님, 오빠와 남친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변호사 아들이라고 기세등등했던 남친 어머니는 아저씨와 제 부모님 앞에 정식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행히 아저씨도 이미 지나간 일이니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재산상 손해배상은 하라고 합의해 주셨습니다. 모든 내용은 녹취를 하고 공증문서로 남겼습니다. 그 후 남친은 로펌으로 옮겼고 저는 조금 더 회사를 다니다가 저도 그만두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소망을 남친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사람을 잘못 판단한 건 아닌지 반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리만족이 아닌 제가 스스로 꿈을 이루기로 한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도 이번 사건으로 느끼신 게 있는지 나이나 돈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긴 사연이지만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연애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절대로 직함에 팔려가는 결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 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